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플래닝 정우석입니다. 저 오늘 명동에 다시 나왔습니다. 명동에 제가 예전에 게스트하우스 하나 만들겠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그거 완성돼서 현장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명동역 1번 출구예요. 1번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1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아주 모기 좋은 그런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근데 이쪽 도로는 생각보다 이제 좁은 도로에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가 서 있는데 원체 이제 오래된 건물이었고 많이 노후화가 돼 있었어요. 근데 게스트하우스는 어떻게 보면 배낭여행객을 위한 숙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가성비 있는 객단가에 여행 기간 내내 어떤 짐 보관하면서 편하게 투숙할 수 있는 게 핵심 경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 투자도 최소한의 것들만 해가지고 기존에 아주 이렇게 낡았던 그런 공간들을 개편해보자, 이런 이제 포인트로 만든 이제 호텔입니다. 호텔 마그리트로 깔끔하게 저희 게스트하우스가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비포 기억하시나요? 여기 막 데크 있고 노후가 되어 있고 이랬던 느낌인데 전반적인 어떤 공정은 저희가 도장 공정으로 대부분 처리를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이레벨 딴에는 저희가 금속 공사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날씨가 좋으면 문을 개방해 가지고 야외에 앉아갖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었고요. 이런 데는 편하게 가다가 이렇게 잠깐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어요. 조금 더 사람들이 편하게 앉아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그런 공간에 좀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깔끔한 건물로 바뀌었잖아요. 내부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어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호텔의 로비이자 라운지 공간입니다. 예전 그 모습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조그맣게 이렇게 테이블 공간이 있었고 나머지는 꽉 찬 그런 느낌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최대한 개방감 있게 정리를 해주면서 게스트하우스의 1층 로비 역할은 이 투숙객들이 서로 밍글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라운지 성격의 공간으로 이제 조성을 했어요. 최대한 디귿자 붙박이 소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앉아가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만들고, 좁은 공간이지만 저희가 가구를 아예 저희가 스냅바 용도로 만들어 갖고 차를 즐길 수 있는 시음 존이 있고, 프레그런스 존도 데드 스페이스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원하는 향 이렇게 뿌려보고 갈 수도 있고 어메니티 같은 것도 가져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협소한 공간을 통해서도 저희가 기능화 시켰고, 이쪽으로 보면 아까 제가 앉아 있었던 날씨 좋으면 밖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좁은 공간이지만 이전보다 앉을 수 있는 인원은 2배 정도 는 그런 공간이 되죠. 좁은 로비이지만 이렇게 이제 공간을 재편해가지고 이 게스트하우스의 첫인상을 만든 겁니다. 여기는 객실 엄청 예쁘니까 제가 얼른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 방 보자마자 비포는 생각도 안 나시지요? 두 방을 통합한 겁니다. 여기는 5인실입니다. 여기는 명동이고 게스트하우스 영업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인 객실이 아주 예쁜 것보다 5인 객실이 불편하지 않게 묵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좁은 공간인데 다인실을 만들고 그러려면 가구 플랜이 또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것도 되게 볼만한 관전 포인트예요. 이 방에도 몇 가지의 가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객실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분리 공간을 만들면서도 이 벽 자체가 동시에 옷장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벽체에 대한 디테일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침대 단이 좀 높죠. 그럼 침대단 아래에다가 캐리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을 별도로 이제 마련을 한 거예요. 이런 데도 보면은 별도의 수납 공간을 붙박이 소파에도 일부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편하게 앉아서 영화도 볼 수 있고 하는 공간이 있고, TV가 없어요.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빔 프로젝트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5인으로 받는 날에는 실질적으로 여분의 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구 플랜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토퍼를 깔아놓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좁지만 지금 5인실이 되었잖아요. 근데 명동에는 5인실 외국인 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에 객실 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아까 보니까 로비에도 꽃이 엄청 많고 네네. 지금 그림도 다 꽃이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컨셉이 뭔가요? 여기에 호텔 이름 자체도 마그리트예요. 근데 마그리트가 꽃의 이름이에요. 데이지 계열의 어떤 꽃인데 하얀색 잎을 가지고 있고 중심이 노랗거든요. 여기 건물주께서 원체 좋아하시는 꽃이래요. 그래서 그 마그리트를 호텔에다 접목해가지고 노란색을 키 컬러로 잡아가지고 편안한 이제 무드의 공간을 만든 거고요. 마그리트의 꽃말 자체의 그 의미가 순수함이나 진심 어린 사랑, 기다림, 이런 의미들을 품고 있어서 순수한 휴식을 위한 거의 완벽한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자 옐로우 포인트가 들어간 아늑하게 이제 이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그때 제가 화장실 들어왔던 영상 보시면은 화장실이 이렇게 작을 수도 있나 했던 화장실인데, 지금 보면 있을 거 있는 다 화장실이 됐죠. 깔끔하게 저희가 마감을 하고 수건 수납도 넉넉하게 돼 있으면서 세면대랑 샤워기 공간을 합쳤어요. 그래서 세면대에서 샤워기가 직접 나오게 해서 올인원으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게스트하우스에서 이 정도의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거는 또 굉장히 또 프리미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용 화장실이 아니고 객실당 화장실이 있게끔 만드는 편의성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서오세요. 이 방 기억하시나요? 저기 남산뷰 보이는 방입니다. 남산타워가 보이는 명동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는 객단가를 상승시켜주는 요인이거든요. 이미 그걸 갖고 있는 객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대표님 객실 트자라고 해갖고 객실을 통합했습니다. 통합하고 나니까 저희가 2인실이 나오고 프리미엄 방이 되면서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한국의 좌식 공간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갖고 이 구조가 약점이 아니고 오히려 강점처럼 보이게끔 프리미엄 방으로 여기는 만들었어요. 여기가 리모델링을 한번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 리모델링 할 때 구조를 바꾸거나 하면은 그 다시 시공할 때 조금 힘들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네. 대표님 하실 때 좀 힘든 게 없으셨나요? 제가 했을 때 여긴 진짜 힘들었죠. 왜냐면 여기는 원체 오래된 건물이고 중간에 리모델링을 했더라도 구조 자체를 쾌적하게 레이아웃을 짠 게 아니고 기존의 구조에다가 마감만 바꿔놓은 상태이고 그냥 덧방 공사가 되어 있는 수준의 공사가 진행됐었기 때문에 그 안에 썩어있고 오래되고 했었던 건 그대로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이거를 운영 효율도 높이고 객단가에 대한 확신도 어느 정도 있고 무엇보다 여기 운영하시는 대표님도 게스트하우스의 마케팅이나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 명확한 솔루션에 가까운 해답들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프리미엄급의 어떤 게스트하우스를 공급하자. 그 다음 명동은 확 바뀐 데이터가 제가 비포를 찍을 때보다도 지금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열어놓기만 하면은 굉장히 호황할 수 있는 시기적인 이점도 있었기 때문에 객실 통합을 몇 객실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대표님과 저와 뜻이 딱 맞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객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공간 자체는 공간을 분리해서 벽 자체도 선반으로 바꿔가지고 이 선반에다가 필요한 기능들을 한 번에 모아놓은 이런 형태의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 방이 이쁘지 않은 모양으로 그대로 있는 것보다 뭔가 입체감 있게 공간의 레이아웃이 바뀌어주면서 이 공간 자체의 레이아웃의 약점에 눈이 가지 않고 오히려 이 공간 자체가 되게 특색 있게 느껴지게 하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 호텔에서 작은 크기에 속하는 2인실이에요. 근데 여기도 방 2개 통합한 거예요. 방이 원체 얼마나 좁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통합해갖고 쾌적한 2인룸으로 만들었고 여행을 와갖고 좀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에 영화 감상도 동시에 할 수 있는 빔 프로젝트를 좀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침대 옆에 HDMI를 꽂을 수 있게끔 다 연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게스트들이 본인의 전자기기를 갖고 와도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또 볼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TV로 하려면 리모컨 조작이 또 여러 가지 운영 공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빔 프로젝트가 TV 대신 많이 달려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도 결국엔 가구가 튀어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빌트인 할 수 있는 데를 찾으면은 빌트인을 해서 거기다가 수납 기능을 해결해주고 좁은 공간이니까 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이 방마다 조금씩 다 녹여져 있는 거라서 모든 타입이 레이아웃이 다 달라요. 방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들을 좀 정상화시키려고 노력을 한 그런 포인트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여기가 드디어 저는 이 객실 제일 마음에 드세요? 방금 들으셨죠? 여기가 대표님이 제일 좋아하는 방이래요. 그럴 만도 해요. 진짜 좁잖아요. 1인실로 결국은 만든 거예요. 사실 1인 여행객들이 잠만 자려고 게스트하우스 투숙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 1인 투숙객이 왔을 때 영화도 볼 수 있고 1인 싱글베드에서 편하게 잘 수도 있고 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화장실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방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고 딴 거보다 여기가 최상층이잖아요. 남산이 제일 잘 보이는 객실이에요. 이 방 같은 경우는 1인실로라도 이렇게 살려가지고 캐시플로우 만들 수 있게 됐다 라는 점에서 아마 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외국인들 장기 투숙도 많겠네요. 많죠. 여행객이기 때문에 2박 이상의 장박 수요들이 일반 호텔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게 게스트하우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객실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공용부에서 보내는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용부에서 또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별도로 마련된 공간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꼭 살리고 싶은 여기 히든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기억하시죠? 창고 같았던 공간이에요. 남산뷰 저 보자마자 무조건 살려야 된다. 여기 무조건 살려야 되고 돈이 있건 없건 여기는 끌어모아갖고 하자. 그래서 콩자갈 시공하고 저희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는 바 테이블 조성하고 조경진 갖다 놓고 남산 볼 수 있게 하면은 게스트하우스는 이 투숙객들이 객실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막 여행을 하고 돌아와갖고 여기에서 장박을 하면서 공용부가 어떻게 있는지도 되게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공간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게스트하우스의 매력을 확 끌어올려줄 수 있는 루프탑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호텔에 와서 애프터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었던 거는 기획도 정말 중요하고 운영이 이렇게까지나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는 건물주께서 이미 게스트하우스 운영에서 탁월한 운영 능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할 만한 플랫폼 전략과 그런 마케팅 전략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기획이 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기획간에도 수많은 수정 사항을 거치면서 외국인 타겟도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수 고객들도 필요시에는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두 가지 솔루션이 결합됐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기획이 나왔었던 것 같고, 저희가 기획한 것보다도 훨씬 더 왔을 때 각가지 어떤 운영의 디테일들을 살려주면서 투숙객을 위한 컨텐츠들이 운영단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운영이 이렇게까지나 기획을 해놓은 호텔에 마지막 디테일에 방점을 찍을 수가 있구나를 느껴가지고 오늘 너무 이제 기분이 좋은 그런 애프터 영상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물주분 아까 보니까 엄청 좋아하시던데요. 아, 저도 근데 건물주분을 워낙 좋아하고,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제가 그러면 해외 고객들을 유치하는 주요 전략인 호텔은 또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지를 정말 많이 여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인사이트들과 조언들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서로의 이제 스킬들을 가지고 상부상조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된 그런 프로젝트여서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페이스 플래닝은 조금 더 이런 외국인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호텔의 브랜드나 또는 호텔의 리모델링 기획을 한번 해보려고 또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앞으로 어떤 호텔 만들어 나갈지를 지켜봐 주시면은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그리트 호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와서 보여드렸고요. 낙후된 그런 입지에 건물 하나가 새롭게 태어나니까 좀 골목이 밝아지는 것 같잖아요. 이런 형태의 또 도시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에도 기인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또 열심히 애프터 영상 만들고 있고요. 열심히 유튜브로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